네, 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육만전자 복귀를 위한 이슈를 포함해서 오후의 핫 이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규수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또 이렇게 올라주니까 더운 것도 잊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랜만에 바로 들어가 보면 저희 아까 정수환 아나운서가 이 육만전자 복귀할 수 있지.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3% 급등하다 보니까 5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14조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있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육만전자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이고, 삼성전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면 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정이네요. 예. 복귀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살만한 타이밍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살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네. 진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 뭐 지금 당장 뭐 6만 원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6만 원 정도를 주가가 회복을 하게 되면 예.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세를 이끌어낸 부분들인데, 일단 경기 침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우려감들이 저는 상당히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증시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앞으로 진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설지 아니면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것인지 이거를 관찰하는 당분간 관망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발표가 됐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와 함께 6만 원 정도를 회복하게 되면 예. 그래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년 이후에, 올해 연말 이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을 멈추고 안정세를 보면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뭐 6만 원 선을 회복하고 단기적인 하락세가 멈췄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치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올해 연말 내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쳤느냐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올해 하반기 중에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의 반등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경기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더 체크해보는 그런 조금 먼 시각에서 그런 시그널들을 좀 포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얘기로 거의 치환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도 보지만 이제 전략하는 입장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긴축의 강도가 약해지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왔던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FOMC 의사록에서 긴축을 늦췄다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유가가 하락하면서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만큼 물가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긴축의 압력이 줄어들 거고, 긴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유동성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풀려날 수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움직였고, 삼성전자가 때마침 그래도 14조 원이나 해주는 기업이라는 평가, PBR 밸류에이션이 하이닉스는 1배를 깨고 내려갔고 삼성전자도 역대급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6개월이나 가까운 3개월 사이에는 우리나라는 이익률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생각에서는 내년 초게 되면 우리나라 이익은 어쩌면 지금보다는 하반기 내내 이익률은 내려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아니면 언제 사겠냐. 물론 지금 사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지만 6만 원 깨졌을 때 사지 않으면 살만한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강하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얘기를 나눈 김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먼저 필두로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2분기겠네요. 2분기 전체적인 실적 시즌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뭐 다 안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대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대체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가속화되다 보니까 당초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좀 주가에 좀 저도 이제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예상보다도 실적이 더 나쁘게 나온 종목군들은 좀 밀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괜찮게 나온 종목군들은 잠깐의 어떤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만 역시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경기가 이제 그 3분기에 들어서서 하강 국면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느냐 내지는 3분기에 경기가 하강 국면이 좀 진정되느냐 내지는 더 나빠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예측할 수 있는데 네. 현재 구간에서 뭐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기업들의 실적을 선 반영해서 실적이 네.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제 판단으로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많이 밀렸고 그렇죠. 워낙에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치까지 저는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볼 만한 위치는 좀 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이 달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변곡점일 때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고점에서 내려갈 때 네. 거꾸로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왜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빠지지? 네.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왜 올라가지? 이런 그렇죠. 기간이 나타날 수 네, 있다고 굉장히 저는 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그 네. 부분을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주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뭐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천정이 치고 그렇죠. 모두가 이제 나 죽겠어라고 했을 때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시장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이긴 했지만 뭐 삼성전자도 강한 콜을 저희들이 드렸고 네. 전반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실적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애플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신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뭐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신제품 출시는 그 밸류 체인상에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 담아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담아보자라고 하면 정이고요. 조금은 더 기다리자라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건 또 반이네요. 네. 일단은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일단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그리고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는 장세에서는 네. 정말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주가가 막 우르르앙창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나타났었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뭐 이제 그 애플이 뭐 아이폰 14라든가 아이패드 그다음에 워치까지도 한꺼번에 이제 신제품을 내놓을 거다라는 그런 소식들인데 뭐 그런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다소 위축되고 또 글로벌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과연 아이폰에 대한 수요만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일 만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고 또 이런 상태에서 신제품 자체, 그러니까 아이폰 자체가 뭐 중국을 비롯해서 워낙에 인기가 있는 상품이어서 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와 함께 또 수요가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는 반등 자체가 제한적인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제품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한 부분만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수요가 조금은 둔화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쵸. 시장이 좋아지는 분위기일 때는 어떤 새로운 신규 제품이 나온다, 뭐 투자를 한다 이러면 관련주들이 뭐 얘기하기도 전에 막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후행적으로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역시 애플은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애플이 강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뜯어먹고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애플이라는 이제 회사가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뭐 동반하겠죠. 동반하다 보니까 굳이 앞서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이른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네, 측면에서 그쵸. 말씀을 드렸고요. 하반기까지도 수요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하고 좀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장을 네. 받았던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부품주와 삼성전자, 애플하고 비교해 보면 부품주들은 단가에 대한 그 압력, 그러니까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좀 아직까지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익률이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보니까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도 네. 둘 다 공격기도 이제 반반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애플에 국한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국내 증시를 보시더라도 어제는 뭐 들어올랐던 뭐 조선주들까지도 같이 급락이 나왔고 오늘 뭐 바로 이제 진정됐습니다만 조선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업황이 좋은 종목군들도 주가가 다 무너지는 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애플이 뭐 신제품을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잠시 잠깐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움직일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반등은 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호재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자 지금 이제 숲이 우선입니다. 시장 자체가 먼저 우선이고 시장이 좀 안정되고 시장이 좋아질 때 그때 이제 애플이 좀 더 신제품을 내놓고 그 신제품이 시장에서 굉장한 긍정적인 반응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는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리 이 원전과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EU에서는 결국 이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사실상은 이제 친환경으로 포함을 시킨 거죠. 네. 예, 친환경을 포함시키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라 할까요?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이제 날개를 달지 이미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찾아봐서 투자를 해야 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담자 그러면 정이고요. 조금은 더 먼저 움직여서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그럼 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원전주. 정책적인 방향이 밀어붙일 때는 일단은 그 흐름을 타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한 방향 자체가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탈원전을 강력하게 그 구호를 외치듯이 했듯이 그거 자체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지금 뭐 텍소노미라는 이런 정책적인 EU를 중심으로 한 텍소노미 정책을 그 유럽에서 실시를 한 것도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단행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보다도 이제 유럽 쪽에서는 원전 자체를 그러니까 에너지 사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원전 자체를 이렇게 친환경 제품으로 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자력도 말이 천연가스지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는 태우면서 바로 이제 뭐 메탄가스가 나오죠. 그리고 원전도 이제 뭡니까 방사선 이런 그 잔여물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천연 자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전이라든가 천연가스는 바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유럽 전 세계적인 측면 그리고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이슈 그리고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합법화된 그런 천연 에너지로 원자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대한민국이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라고 한다면은 원전 산업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원전주들 한번 그 이슈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원전 사업을 강화를 시키는 상태에서 세계적으로도 원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들 종목군들의 반격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은 앞으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높여가야 될 그런 위치인 것이고 이런 이슈가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물가 상승의 주범이 에너지이고, 그렇죠. 그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의 친환경 ESG 네. 뭐 이런 부분들 화석 연료를 이제 조금은 배제하는 움직임에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엄청 고민이 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만약에 하다못해 러우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단기간에 이 원전 정책을 다시 뭐 탈원전으로 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1, 2년 안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반드시 들기 때문에 그 원전과 관련된 생태계 구축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저도 정을 들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30%까지 비중을 높인다 하는 부분들도 벌써 우리가 덥지 않습니까? 덥다 그쵸. 보니까 뭐 냉방 수요 그리고 네. 블랙아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또 이제 정전이 되게 되면 블랙아웃과 관련된 종목도 투자하겠지만 에너지 수급의 어떤 그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원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매니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아까도 살짝 넘어갔지만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원전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어떤 종목군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 관심을 두고 계신 네. 원전주가 혹시 있을까요? 원전주는 일단 이제 예전과 틀리게 이제 네. 소형화되는 이제 그런 추세를 좀 가고 SMR 있죠. 같은 그렇죠. 경우죠. SMR 같은 그런 네. 이제 소형화되는 이제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일단 원전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에서 탈원전을 강력하게 외쳤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를 해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후에 이제 텍소노미로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본격화될 거고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유럽에서도 많이 그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조금씩 더 안정이 되어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 이제 이슈 테마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호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 저는 뭐 대표적으로 역시 이제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안정성과 그리고 안정성과 경쟁력 그리고 소형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길게 보시면서 큰 시세를 한번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이 강한 종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두산중공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원전에 가장 좀 제일 피해주였는데 피해주였었고요. 이제는 또 거꾸로 가장 수혜주로 항상 그 호사다마 삶은빛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약간은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이나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네. 더 관련 기업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원전까지 3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이제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 차례예요. 예, 뭐 필승 종목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장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네. 멀리 본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짧게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게요? 이제 저는 이제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반등 나오게 되면 짧게 한 2,400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 좀 보고 있고 워낙에 네. 많이 빠져서 그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많은 종목들도 짧게 반등 나올 때 한번 털고 나중에 뭐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래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닉스, 한국 SK 증시 하이닉스. 그렇죠.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게 발표가 됐고 네. 하이닉스도 이제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최근 저점 86,000원 선에서 오늘 이제 9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가져오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좀 강한 것이고 예. 과도하게 실적 대비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좀 주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감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이제 하반기, 4분기까지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업황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 구간에서는 이미 단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역시 이제 실질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제 뭔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이기 때문에 짧게 보자는 측면이고 예. 현재 구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부담이 되겠죠. 약간 밀릴 때 여기서 한번 정도 매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짧게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짧게 보겠습니다. 10만 5천 원까지 보시기 바라고 자, 손절가는 8만 9천 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0만 5천 원이면 하이닉스가 PBR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은 안 되고 예전에는 PBR 1배가 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투심이라든지 긴축으로 인해서 강하게 하방을 뚫다 보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그 1배가 이 10만 원이겠죠. 이게 조금은 저점으로서의 기능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오늘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또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지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지수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 바닥에서 바닥을 주는 그런 시그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로 공략을 해서 짧게라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도 강조드리고 있듯이 중국 증시 쪽에서 저는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시 한번 유지가 되면서 쉬어가는 과정들인데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은 이번 조정 장세가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강세,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 저는 이제 중국 ETF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자 그들 종목군들을 자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3시 50분 무료 방송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가장 좀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는 경제와 주식에 관련된 중국 얘기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